감이 오세요? 그래도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IB를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쉽지 않아요. 교과서가 없다고? 그럼 뭘로 배워? 어떻게 가르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후이어를 1학년 때 배웠는데 2학년 때 후이어를 또 배워? 3학년 또 배워? 4학년 또 배워? 이런 부분이라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네, 브리프하게 배웠던 거를 조금 아이들이 이제 배우면서 이래서 배우는구나 이래서 배우는구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게 저희가 IB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게 공평성 부분이에요. 이게 인증이 다 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IB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능이나 우리나라 고교학점제로 외국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아직 인증이 안 돼 있죠. 슬프게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IB는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좀 저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아. 되겠냐. 공평성이랑 이게 되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게 깔끔하게 돼 있는 게 IB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인증이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학교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죠. 그게 시스템이 그거를 가 잘 돼 있는 게 IB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할 부분은 이제 고교학점제 총체적 당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시험을 조금 비교해봐. 이게 대한민국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이런 시험을 보고, 뭐 프랑스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국은 꺼내는 교육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G5 애들, 그 1차 산업혁명을 그 독특한 수혜를 받아서 선도 국가로 갔었던 소위 말하면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이 하는 교육을 좀 봐야 돼요. 프랑스 꺼내는 교육이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둘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어넣는 교육이 주가 아니에요. 미국을 집어넣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수능 최저처럼 그냥 맞추는 정도고, 왜냐하면 얘네는 학력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문맹률도 크고,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와 이 양극화가 굉장히 교육에서도 심하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지. 주된 교육은 미국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을 집어넣는 교육이라고 미국도 하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얘네는 하버드가 있어. 그리고 IB는 당연히 꺼내는 교육이고. 이걸 수능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은 넣지 않았지만 일본도 지금 IB를 하고 있기 때문에 꺼내는 교육이죠. 일본이 여기 들어가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도 필사적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어떤 분 나 그 얘기도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25년에 들어오니까 많은 학원이나 많은 그런 교육 종사자분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엄청난 이 소스가 있어요. 그치만 이제 같이 하는 게 다 그 부분.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 세미나 듣고 오셔가지고 고교학점제 안 된다던데요? 이런 얘기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반대로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있으세요?
수능 계속 해야 되나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안 되는, 딱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자동차 만들어서 팝시다. 딱 그거 생각나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잘해요. 되게 하세요. 되게 해. 이런 거. 그 극약점제도 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와요. 안 되면 대안이 있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랑 왜 우리나라 하는데 자꾸 미국을 비교하냐 하시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을 모르고 그냥 고교학점제를 단순하게 이해한다? 이게 잘 안 돼요. 왜 하는지 몰라.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렇게 대학을 가요. 이게, GPA는 우리 내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신도 중요해.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상대평가가 좋으냐, 절대평가가 좋으냐. 꺼내는 교육을 상대평가로 하게 되면 1등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애들이 경쟁자로 봐요, 서로. 그리고 힘든 건 안 해. 그게 한국사가 딱 그랬잖아요. 애들이 서울대 가는 애들이 많이 보는 건 안 해. 왜냐면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 아예 선택을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꾸 절대평가로 바뀌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네, 그냥 그러면 1등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몇 명인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좋은 부분도 있고 절대평가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가 더 좋은가 아이들한테 조금 왜 자꾸 절대평가로 바뀌려고 하나 내신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이게 진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꺼내는 교육을 하고 각자 개인의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대학을 가는 경우가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조국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불공평하다. 부모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그러니까 공평성 논란에서 지금 제일 감옥에 갇혀 있는 아이가 지금 학종이에요. 근데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학종을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권은 인정 안 해줘요. 학교에서만 하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국제적인 대회를 나가거나 막 이런 것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탕질 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쌀에 돌이 하나만 있어도 돌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의식도 같이 올라가야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대피라면 안 되고 아이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어른들이 지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른들이 자기 아이 하나 잘 가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 건드려 놓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다 손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지가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치만 풀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된장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다 장 못 담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씨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야지 이 이씨 부분은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숙제예요. 우리나라 숙제. 그리고 수능. 수능은 SH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미국도 SAT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제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디지털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 정도만 됐다. 이 정도면은 그냥, 그 정도 인증 느낌으로 가는 게 SAT예요. 우리나라처럼 수능으로 변별력 있게 대학을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수능 얘기는 이제, 수능으로는 답이 없어요. 아까 타일러도 못 푸는 영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풀고 있어요. 너무 영어 전공한 원어민인데,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없애고 있죠. 이게 패러다임을 못 깨는 거예요. 똑같이 수능이 공평하다는 패러다임을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좋았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나라가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이럴 수 있었던 바탕이 되는 게 저는 수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능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능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이 확대됐죠. 이번에 또, 그런 게 이제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해보겠다. 2025년에 이제 다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땅땅땅 때렸어요. 미국에도 이런 고교학점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AP예요. AP는 이제 대학 그런 수준의 강의들을 미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거, 경영 아니면은 심리학 이런 것들을 먼저 듣는 거죠. 그거를 이수를 하면 대학을 가는데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 가는데 IB로 갈 거냐, AP로 갈 거냐, 막 이런 얘기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치만 AP가 훨씬 더 많아요, 미국은. IB보다는. 워낙 자체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치만 이것도, 미국도 되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선택을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게 그 대학이 선호하는 그 과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경영 갈 거면 그런 뭐 이런 경영 그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과학 쪽 갈 거면은 뭐 그런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철학이라든가 뭐 일단 대학들이 좋아하는 과목들을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의 숙제 같은 아까 이씨도 숙제였지만 이것도 숙제예요. 이거를 대학이 선호하는 과목으로 가지 않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논술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수능으로 가는 건 한 40%? 40%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을 가는 비율이. 그리고 내신 수시로 가는 거 60%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논술로 가는 게 이 수시로 가는 거에 조금 더 합쳐져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집어 넣어서 이제 고교학점제로, 그리고 논술은 수능을 조금 고치겠다. 그래서 수능 논술 지금 이제 4년 예고해야 돼가지고 적어도 이제 내년에는 그 안이 나와야 돼요. 아직 그거에 대한 안이 나오지가 않았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매년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그러니까 학점인 거예요. 대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로 채워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제 던져놨죠. 정부에서. 그런데 또 정신을 늘렸어요.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막 이런 게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못 먹어도 고요. 네. IB에서도 제일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게 who이야예요. who이야.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이 who이야가 주는 그 무게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아세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아까 클레어 정이 무슨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사춘기가 와. 다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어른이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평생 이게 빨리빨리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지식론을 배우는 거예요. IB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병인양요, 신비양요, 막 강화도죠 이런 거 외우고 있잖아요.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대학을 가면 다 뭐를 해요? 다 술을 먹어요. 대학을 가면. 그 우리나라 대학가는 다 술집이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이 도서관으로 서점으로 쌓여있는 다른 대학들, 북경대, 하버드대 이런 대학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지. 그래서 고교학점제 딱 들어가시면 이게 첫 번째 페이지로 보입니다. Who we are,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가? 근데 1차 산업혁명은 잘 보시면 말 잘 듣는 아이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 시키는 거 잘하는 아이들이 중요해요. 그치만 이제는 그 4차 산업혁명은 나와 나라가 원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잘하는 걸 잘 찾아서 그 경쟁력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은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강점을 찾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맞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잘 됐을 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아이들이 인생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대학교 때 다시 군대 갔다 와서 또 다시 대학 가고, 그 대학 마음에 안 들어 또 대학 가고 막 계속 대학만 가. 인생이 너무 그냥 국가적으로도 낭비죠. 그래서 그 나에 대한 고민을 고등학교 때 끝낼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고민만 하나요? 나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따라와요. 이 패러다임을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안 해봤던 우리 생각이고 정말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어머니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공부를 고등학교 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정말 뭐 할지만 찾아.
그러면 공부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 때 끝낼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찾을 수는 없어요. Who we are, 내가 누구인가를 책을 보면서 느껴보셨어요? 아니죠. 봉사 가서 내가 그거 하면서 이게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 자리야. 이렇게 사람이 찾게 되지.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찾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찾게 되지. 책을 보면서 역시 나는 이거였어.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씨를 풀어야 돼요. 그 학종을 풀어야 돼.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왜냐면 그게 안 들어가니까 애들이 안 하잖아요. 수상 경력을 안 집어넣어 주니까 그거 국제대회 안 나가. 슬프죠. 그러니까 진짜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샘플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군포의향 쪽 흥진고 매니저님이 나온 게 흥진고요. 그러려고 찾았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를 찾았죠. 그럼 과목도 아이들이 선호 조사를 받아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으로 이렇게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흥진고는 연극에 이해했고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 진짜 프로그램 핫하죠. 있고 심리학 다 너무 좋은 과목이요. 이런 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흥진고 다녀. 네 매니저님 흥진고 다녀. 그런데 나 빅데이터 듣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용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수리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학교 간에도 서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의 개념이 더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 교육, 그러니까 수능 이런 걸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비랑 고교학점제랑 상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학 배우려면 일단은 이런 데 수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제 잘 되겠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 빅데이터를 고등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전문 분야라서 이거는 전문가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도 이렇게 대학교나 아니면 인근 이런 데에 이제 연계가 돼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와서 유시민 작가가 와서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정말 재미있는 다양한 많은 과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 교육의 바탕이 되는 게 사실은 고교 학점제예요. 이게 먼저 제도적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채울까는 이제 우리의 몫이죠. 부모님과 아이들과 그 다음에 정부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잘 채우면 돼요. 우리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파는데 뭐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학교 이렇게 가서 다 소그룹 이런 게 대그룹으로 될 수가 없죠. 소그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인서울 노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이랑 연계해서 그런 지방대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뭐 그런 기본 학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도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인증을 받아서 그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면 아이들이 비보이 하고 싶은 애들 한류 봐봐요. BTS. 오징어. 이런 세계를 지도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K 한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과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게 경쟁력이지 수학, 과학, 수학 과목은 중요한데. 비보이 이런 많은 과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고교 학점제의 힘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반영해서 만들고 수강 신청하고 수업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득하고 이거 우리 대학교 때 다 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점을 채우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답답하죠. 어떻게 잘 되겠나.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제도를 그건 정부에서 빨리빨리 정책을 해서 이제 마련해야죠. 성취율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례 연구 중에서 좀 재미있게 제가 봤던 게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과에 지금 파친코 책 굉장히 핫하죠. 이거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서를 읽으면서 내용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과목을 개설해서 이제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조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어떻게 수행을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과정을 어떻게 수행평가로 세밀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파친코에 대한 컴프레hen션 문제,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이런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 지금 수능 같은 형식 그런 거를 지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행은 또 수행대로 봐서 이거를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관건이죠. 고교학점제에서. 이게 얼마나 공정하고, 이게 서로 간에 얼마나 신뢰를, 선생님과 아이들이 학부모와, 정부와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이 갈 것인가 이런 부분. 지금은 선생님이 해야 되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다 하는 말이 자기는 선생이 아니라고. 자기 그냥 공무원. 다 그냥 행정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행정 업무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줄여서 학생들한테 그 시간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해 이렇게 지금처럼 가면은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고민이죠. 그럼 교사 잘못 만나면
그 교사 어떻게 교과서가 그래도 있어야지 이 패러다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 교과서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 늪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 바꿔서 뭐 정책만 바꿔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그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바뀌고 있어. 교사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히 멋질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보면서 저도 많으니까 아 그래 맞아. 처음부터 뿅 잘 되는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죠. 같아요.